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진행은 저희 항공정비학과 이진후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항공특성화대학 초당대학 항공정비학과 이진우 교수입니다. 무한항공특가산업단지 발전 전략과 효율지원센터 구축과 의제 조치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신주입에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 제약에 따른 효율적인 토론에서 5분 전후로 말씀해 주시고 패널 간 질의응답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 질의응답은 토론 종료 후에 두세 번 정도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성 당장님이 초당대 항공정비학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김건중 교수께서 항공기술교육원, 정원정 교수께서 콘드로 비행 교육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석자 소개하는 중에 초당대학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당대학교는 항공학부에 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배출하는 항공운항학과, 그다음에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드론학과, 항공교통물리학과 이렇게 5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생은 약 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술교육원은 우리 항공기술교육원장 김건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로 교육을 시작한 올해 여름부터니까 이제 첫 학기를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전남 강주에서 유일하게 그 인증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 매출이 5%이고 현재 그 40명을 정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3년에는 120명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항공사들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학생들의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콘도로 비행장 정원정 교수님. 오늘 참석 어려우시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과랑 상관없이 또 국토부 인증기관인 콘도르 비행교육원을 그 무안국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해남 산이면에 활주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운항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자가용면장, 사업용면장, 계기비행 한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제너럴 비행기 단발 13대, 쌍발 1대, 그리고 경량항공기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드론 교육원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1종 4종 교육하고 있고요. 교관 양성하고 있고 평가관하고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당대학교에는 학과 이외에 이 3개의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업체에서 참석하신 패널께서 소속 회사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의 신유균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제주항공의 신욱입니다. 저는 이제 1984년도 대한항공 입사를 해서 아시아나를 거쳐가지고 지금 제주항공의 기획적으로 약 40년 가까이 기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아는 김건중 원장께서 또 패널로 좀 해서 항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토론을 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한국과 무한 초당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비사를 채용하는 주요 학교로서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채용뿐만이 아니고 지금 특성화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데에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에 초적이 되는 시범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좋은 패널하고 좋은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이에어 이병철 본부장님은 급한 회사 업무로 인해서 내리에서 이봉식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병철 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좀 대신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이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유일한 소형 항공사입니다. 요객 수송을 하는 소형 항공사로서 현재 비행기는 프랑스제 ATR 70이 3대를 갖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22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포와 울산을 허브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포, 제주, 무안, 사천, 울산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김포, 무안 노선을 현재는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무안 하이어는 처음부터 저희 초당대학교하고 연을 많이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2일 날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진 전체, 부문 경영진 전체 다가 저희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당대학교 하이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초당대학교의 기술 인력, 또 서비스, 그리고 문항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무안을 허브로 해가지고 전체 동남아 지역 이쪽을 운영하고 정비를 특히 소형 항공기, 경량 항공기는 없고 소형 항공기 전체 MRO 사업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안 전남 지역의 로컬 지원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TX 에어로는 송 본부장께서 교통 문제로 좀 문제가 돼서 대신 김건윤 교수께서 좀 발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STX를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이제 거기서 와서 말씀하시기로 했지만 오늘 갑자기 제주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MRO를 시작을 하는데 인천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비약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특히 랜딩 기어라든지 이런 쪽 부품에 대한 MRO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이저 항공 그룹의 데크 항공 김정수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이즈 항공 그룹의 저희 데크 항공 김경수 전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일단은 하이즈 그룹으로 조그만 회사지만 하이즈 그룹을 해서 다음 장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크 항공이 지금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이즈 항공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제작을 하는 회사는 크게 대한항공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인데 그 회사 두 회사를 제외하고 전체 라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하이즈 항공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라도에서는 좀 익숙하지 못할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예, 주요 지금 사업 구분입니다. 항공기 부품을 가공부터 조립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드론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특정 회사에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사된 누리호에도 저희 회사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인공위성도 마찬가지 저희가 부품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MRO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수소 산업에도 참여를 해서 현재 수소 탱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항공기 제작 그리고 운항까지 MRO까지 일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항공기 운항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현재 공장이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주, 부산, 완주, 사천. 그래서 저는 이제 완주에서 데크항공에서 왔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회사가 데크항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해외 사무소가 시애틀, 나고야, 상해에도 현재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ANH 역시 참석 못하셨는데요. 대리해서 이공식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INH 그 송영민 전무께서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급한 가정 일이 생겨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ANH의 협약 교류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회사는 설립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경남 진주에 있고 그 연 매출액은 작년에 130억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R&D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0억에는 R&D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인원은 사원은 148명인데 120명이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컴포지트 관련하는 관련된 업계에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토부가 인정하고 그 유럽 이하사가 인가를 해준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는 KF-21, T-50 항공기의 그 컴포지트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인간 여객기는 현재 가보니까 그 컴포지트를 사용해가지고 시트백 그리고 밀키트 이런 것들을 아주 얇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항공기 스페이스를 넓혀주는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었고요. 더 그 놀라웠던 거는 튜브를 컴포지트로 해가지고 경량하고 그리고 구식도 없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MRO 쪽에 내년에 공장을 추가 증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업계에 계신 경영자들께서도 컴포지트와 관련된 것들을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풍 EV자동차의 김준석 사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풍 EV자동차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훌륭한 무한항공 특화 산업단지의 발전을 기원드리고 세계적 항공 산업단지가 되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설립하여서 소형 기계를 제조하였지만은 2016년에 사업을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전환 사례로 이렇게 국무회의에도 보고가 돼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모빌리티 산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자율주행이 필수고요. 자율주행을 넘었으면은 이제 플라잉카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항공 산업에 관심이 있고 R&D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초당대학교하고도 협력을 할 용의가 있고요. 또 무한 항공 특화 산업단지에 입주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레플랜 고선아 이사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플랜의 고선아입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런 자리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와서 어떻게 그 소개 자리를 좀 여기에 맞게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도 작년 2022년 그리고 2021년도에 UAM 드론 에어택시 행사를 개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PV 업체를 접촉을 해서 한국의 기체를 도입을 2번 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재 항공기 관련된 그리고 AI나 UAM 관련된 기체 시연을 주로 하고 관련된 전시나 홍보 마케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관련된 국내 기업을 해외 진출하는 일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 팀 코리아의 홍보 대행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발표하셨던 박유진 사무관 과 한 2년 넘게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에어택시를 2번 한국에 도입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 인허가를 담당했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유일하게
오픈해서 참석해 주신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의 윤관식 중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중령님 인사 그냥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해군본부 항공무인 장비관리과에 근무하는 윤관식 중령입니다. 현재 업무는 헬기 조종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무인 체계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한 에어로 테크닉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한 에어로 테크닉스의 노건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무한 항공 특화 산업단지에 입주를 할 업체고요. 매일 먼저 계약을 했고 매일 먼저 같이 무언가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도 유일하게 이제 무안군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사업은 이제 MRO 중에서도 네로바디 상업용 네로바디가 저희 주요 타겟입니다. 그리고 해외 이제 MRO 업체하고 아까 리투아니아에 있는 애플 테크닉스입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20년 넘게 MRO 중정비를 해오고 있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거는 23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서 오신 분들보다는 이 내부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식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소형과 경량 항공기의 보유 대수와 그리고 소형 경량 항공기의 MRO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요. 또한 소형과 경량 항공기 MRO 정비 입률은 중대형 항공기에 비해서 입률 대비 어느 정도 적용해야만이 우리 무한항공 특화 산단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저 초당대학교 항공정비과 교수 이봉식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교수로 오기 전에 대한항공에서 MRO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 국가항공기인 군, 경찰, 세관 항공기를 제외하고 오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1개 업체 또는 개인이 80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806대 항공기 중에 소형 경량, 잘 아시는 소형은 50인 이하, 경량은 2인 그리고 600kg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형 경량 항공기가 218대를 가지고 학교 사업용, 그다음에 훈련기, 자가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좌장께서 말씀하신 소형 항공기는 218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MRO와 관련돼서는 국내 항공기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조직 인증 제도라는 게 항공안전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회사는 46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46곳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 인가가 받아서 이 중에 소형 경량 항공기 인증을 받은 업체는 17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소유한 조직의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 있는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MRO를 수행하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형 경량 항공기를 정비하는 업체는 없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전문 업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업체 관계자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입률을 말씀드리면 항공기 정비 MRO 입률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다 틀리니까 고정비라든지 투자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어렵지만 전 세계 수준을 가지고 제가 보면 중국, 대만 정도가 $50 정도 되고 입률이요. 미국, 캐나다가 65불, 유럽이 77불, 한국이 100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접근 어떤 방법으로 입률을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근무했던 대한항공이 약 실제 비딩할 때는 100불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주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 무한 기준으로 해서 한 5,500만 원 연봉을 계산해서 보면 약
적정 임률이 57달러 정도면 타당할 것 같고요. 이 임률은 왜 중요하냐면 MRO는 생산품이 MRO 사업을 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임률에서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연도 한 5,500 정도라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은 적정 인원의 70% 내지 80%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 내지 30% 정도는 특근이나 잔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연봉이 계산이 되겠죠. 하다 보면 6,500에서 7,000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대형 항공기의 정비에 대한 임률과 소형과 경량 항공기에 대한 임률이 디파인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훈련기라든지 경량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 인력에 대한 연봉 자체가 4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량 소형 항공기의 정비사들의 정비 임률이 4천에서 5천 사이가 돼야만이 무한항공특화산업단지 MRO에 대한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신홍훈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경량 항공기 제작이나 MRO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계신지, 만일 그런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다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개발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도 MRO 항공 정비 쪽에만 종사를 해서 최근의 트렌드하고 이렇게 맞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저희들 회사의 항공기 도입 패턴도 보면 현재 737-800에서 렉스 항공기로 첨단한 항공기, 경량화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다를 보더라도 757이라든지 350이라든지 787이라든지 이제 기종들이 상당히 경량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포지트화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 소재 분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관련해서 그 수행하는 MRO도 아마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하이항공에서도 소개됐지만 최근에는 ATR-70을 기반으로 한 조그만 소형기들이 아마 주요 간선 노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보고 싶지만 머리상 못 가는, 팔주로가 작아서 못 가는 울릉도라든지, 그다음에 흑산도라든지, 그다음에 백령도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에 도시화되고 되면 또 드론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마 소형기들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되는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소형기 부분의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성화 산업들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소형기에 대한 정비단지를 조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백샵들을 만들어서 정비를 후방에서 지원한다면 비록 지역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무항공항도 상당히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최근에 제가 그 CEO 대표 그 교육에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인천 지역에 있는 남동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천내 공단처럼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드론 상관도 보셨지만 국토부 첨단항공과를 중심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무안 지역에도 그런 산업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또 무안구청에서 나오셨지만 상당히 그런 국책 과제로서의 진행이 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항공사의 먹거리 기반이 되겠고, 또 이게 잘 되면 저희들 항공사에서도 충분히 참여해서 인력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물량 지원이라든지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을 보고 오늘 토론이 잘 돼서 활성화돼가지고 진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서는 2010년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 규제 목표 채택을 시작을 했죠. 따라서 이제 중대형 항공기에서 중소형 항공기로서의 변화와 그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무한항공 특화산단은 충분히 특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크항공의 김경수 전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 지역은 항공 특화 산업단지를 사천에 캠스가 있죠. 그리고 인천이 샤프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부산은 김해는 대한항공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MRO 수행 지역과 달리 무안에서 그들 지역과 달리 경쟁력 있는 우위 확보를 위해서 특화되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은 어느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해줘야만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데크항공의 김경수 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증권 뉴스를 봤는데 그 사천에 있는 캠스라고 있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아주 장기 전망이 아주 나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걸로 해서 그 증권 시장에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좀 했었지만 제가 봐도 앞으로 뭐 10년 안에는 그 여기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사천 지역에 지금 그 캠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김해에 또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저희 하이장군 그룹이 부산에도 공장이 있고 사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완주에도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도 대한항공이 자체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물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지만, 근데 이게 정비라는 게 말은 요즘 뭐 MRO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미래 첨단 산업이라는 둥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김해나 사천이나 이게 봐서는 우리 무안에서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오셨지만 무슨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인천하고 사천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좀 대충 정리되는 게 보니까 뭐 사천은 군용기, 그리고 인천은 민항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무안에서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아까 토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교육용 항공기, 그걸 정비를 하면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틈새 시장이. 그런데 결국에는 항공산업은 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임률 싸움인데, 소형 항공기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대형 항공기 투입되는 인력하고 비교가 할 수 없고 작습니다. 그런데 그 2, 3억짜리 비행기에 MRO 비용이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할 것인지 사실 좀 퀘스천입니다. 그 큰 비행기 정비하는데도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조그만 항공기를 정비하다 보면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무안 항공 특화 산업단지. 그런데 그 전략을 가는데 여기에 뭐 갑자기 뭐 모든 항공기, 그다음 뭐 소형 항공기들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런 부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회사가 이제 복합재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에서 저희 회사 쪽으로 굉장히 정비 물량이 많이 옵니다. 복합재. 왜 그럼 국내에 복합재를 수리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데크항공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사천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수리할 수 있는 회사는 그 한국항공우주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소형 항공기도 보면은 결국에는 복합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컴포넌트를 떼가지고 뭐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 무안 지역에다가 조그만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분야 업체들이 여기 입주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뭐 항공기를 뭐 겉으로 봐서는 삐까번쩍하죠. 뭐 항공기 정비한다 그러지만 과연 그게 돈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면은 어쩌면은 그런 뭐 복합제라든지 그렇지만 뭐 어떤 전자기 그것도 물론 지금 영천에 있지만 그런 분야들에 좀 특화돼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왕 이제 복합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합제가 투자가 많이 듭니다. 복합제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좀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 전라남도에서 어떤 지원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여기에 충분히 투자할 의향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제 수리 분야로 그런 의향도 있으면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때 혹시 저희 쪽에서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다든지 저희가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항공기 제작을 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 제작을 하고 있는 저희 데크항공이 여기에 좀 무안에서 어떤 좀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량 소형 항공기가 200대 이상이 되고 있는데 순진하게 저희가 MRO만을 타켓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형 경량 항공기의 제작과 MRO를 동시에 추진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자영 같은 경우도 한 대당 보통 2, 3억 되는 것도 많잖아요. 또 복합제로 통키로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뭐냐면 조종 훈련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레이저용이라든지 기타 사업용으로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는 KTX가 오기도 하고 또 무안공항도 있기 때문에 국내해상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관광과 항공기 제작과 MR을 같이 엮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안 나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설문에서 따르면은 드론 항공기술지원센터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성 단장님께서 그 설문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뿌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패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지만 패널분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산단뿐만이 아니라 이와 동반해서 기술지원센터를 강력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한 에어로테크 노건 대표님 그리고 레프라넷 고선아 이사님, 항공특화산업단지 활성화 방법으로 해외 업체의 유치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무한 에어로테크나 레플랜에서 검토하는 해외 업체 유치 사업화 전략이나 또는 MRO 사업 또는 드론 사업 참여에 대한 회사의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목표가 설정됐으면 부담 없이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한 에어로테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앞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인율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특성화된 어떤 타깃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MRO를 이제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업체고 실제로 저희 파트너사는 해외에서 이제 MRO를 운영하고 있죠. 가장 큰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인율입니다. 아주 세세한 데까지도 저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오픈 안 했기 때문에 실적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알게 된 것들 잠깐 나누면 기존에 정비했던 패턴하고 실제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유럽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행거 같은 경우죠. 행거를 건설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거들이 보통 다 오래된 것들은 20년, 새로운 것들은 몇 년 정도 됐겠죠. 그 방식들이 기존의 방식들이 틀렸다라고 지금 저희 유럽 파트너들은
많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작게 만들어놨더니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넣다 뺐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율에 막대한 영향을 주더라. 인율이 최초의 그 공장을 건설할 때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최초의 행거를 건설할 때의 개념을 다 버리고 오로지 인율에만 집중하자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행거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간은 좀 넓더라도 빨리 넣었다 빨리 빼자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좁게 비행기를 이렇게 항공기를 놔두다 보면 작업을 중간에 멈추고 이동했다가 다시 넣었다 뺐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는 5%에서 크게는 한 20% 정도의 작업 효율을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인율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상단에 그 유치하는 거, 해외 업체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애초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는 한국 업체입니다만 해외 파트너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에서 MRO를 운영하는 항공사 외에 그 특별한 전문업체를 발견하지 못했었고요. 3년 전에는. 그리고 이미 사천에 있긴 하지만 이제 대형 그 국가와 같이 연결된 회사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파트너는 해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외 인도네시아하고 리투아니아 업체를 다 검토한 끝에 유럽 업체를 채택을 하게 됐죠. 동일하게 저희 유럽 그 파트너사는 애플 테크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조금은 구름입니다. 항공 관련된 회사를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 항공사부터 하다못해 여행사까지 갖고 호텔까지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무한 산단에 투자 내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물류, 부품 이런 항공 특화 산단에 같이 진출하면 하면 시너지를 내는 업체들이 있어서 같이 동반 진출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 몇 군데 하고 기왕이면 같이 하자 해서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고요. 저는 이제 업체 나름대로 그냥 아름아름 아는 수준에서 해외 업체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결국은 그 정비 임료를 낮추는 방법이 그 공수, 즉 어떤 공정 개선이라든지 물류의 이동 흐름을 단축시킨다든지 스마트 팩트를 적용해서 정비 임료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음 레플랜의 고이사님,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MRO나 아니면 항공산업 자체에 사실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UAM 업체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지금까지 이제 기체를 도입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면서 느낀 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UAM 기체 업체들이 전 세계에 지금 3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 시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모가 가능한 기체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이렇게 작은 그 시장을 가진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선택하면 느낀 그 경험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국가 주도로 이 사업을 단계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에도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에 출장을 갔을 때에도 UAM 관련 업체들, 기체 제작 업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하는 K-UAM 리그맵의 어떤 그런 현황에 따라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화 산업 단지를 이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기체 제작사들이나 일단 항공 업체들의 어떤 리드를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항공의 신용현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운항사인 제주항공은 그 무한 항공특화산업단지 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협력해서 동반 상생과 성장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특화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얘기는 뭐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시제품을 만들거나 했을 경우에 그걸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항공사에 직접 테스트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ANH도 마찬가지고 랜딩기 업체도 그렇고 EMI라고 지금 국내에 시트를 개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출력의 시트를 개발하더라도 그걸 항공기에 올려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마크업도 없고 마크업이 있더라도 진짜 라이브하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주고 국가의 그 국책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업단지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게 혹시 항공기에 이렇게 테스트 올려서 이렇게 검증하는 단계에서 항공사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숙주 정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생산 물품에 대해서 좀 아픈 것, 좀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임률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0년대에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정비사 MRO 인건비가 43불이었고 직급이 분양 44불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44불이 44불밖에 안 올라간 거는 실제 MRO에서는 인건비 따먹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건 뭐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MRO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 임률을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뛰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된 거에 좀 집중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특히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 내장재 인테리어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정도에서 수리하고 있는 정도니까 인테리어 쪽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되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니치마켓 아직 그 침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개발을 할 때 한국산이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까 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행가를 넣고 빼놓은 거라든지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또 전자장비 ICT 쪽에서 지금 전자장비에 대한 거는 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화단지에 전자제품이 들어간 IC 제품의 보수 서비스 센터 뭐 이런 정도의 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 융합원이라든지 전체 전국의 융합원 형태의 기술지원센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송도에 있는 인천융합센터인데 거기가 잘 되는 이유는 고급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국책 사업으로 갖다 놓은 게 많습니다. 거기 빌려서 테스트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남동공단의 쪽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융합 형태, 그게 이제 소량대학교 기술원이 되든 어느 형태가 되든 산업단지 무슨 센터가 되든 이런 융합원 형태의 큰 장비,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테스트할 때 좀 막합할 때 뭐 다이나믹 테스트할 때 못 쓰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기술적 기반을 좀 해주시면 아마 업체들도 좀 손쉽게 들어와서 좀 개발하고 또 산업협력을 통해서 항공사에 테스트 좀 할 수 있는 MOU가 맺어지거나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면 아마 여기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산업체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아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시다면 항공사에서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지원할 용도 있고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드릴 거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19년 국토교통부의 평균 임료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65불, 그 다음에 유럽이 77불,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52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0불 정도로 좀 비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캠스가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보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캠스의 목표는 50불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김동식 소장님. 죄송합니다. 산단과 기술지원센터에서
공유 플랫폼 형태로 장비나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시설이나 또는 기자재로서 집중해야 할 선택할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공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공 MRO 산단과 연계해서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산지방항공청의 그 김 소장님께서 하고 있는 업무와 좀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요구 질문에 국한되지 않고 소장님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 상관없이, 주제와 상관없이요. 네. 예, 부산지방항공청 그 무항공 실장부장 김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있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업체 뭐 장비 시설 이런 거는 다 업체에서 다 말씀하신 다 필요하신 거는 다 말씀을 하시겠고, 또 MRO 관련 산업단지 구축이나 지원센터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부 오늘 이낙을 사무관이 좀 밀어왔는데 거기서 그냥 정책적으로 좀 하실 것 같고, 단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RO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나 공항에서 보안 관련해서 그거는 항공공사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어떻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김용수 전문의께 두 가지 질문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이장공그룹은 하이장공그룹의 대한항공 우주항공분야 복합소재 선두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항공 특화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해서 복합재 특수공정 분야의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특수공정 분야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설과 장비 등의 인프라를 갖춘 첨단 복합재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대한항공 투자와 입주 의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입주한다면 지방자치제로부터 어떠한 부분의 협조와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인천융합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경남에서도 근무할 때 보면 경남 테크노파크에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인 국책 과제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각 기업체에 대한 업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테크노파크 이런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있는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도 탄소 복합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전남 테크노파크가 지금 있습니다. 고흥에. 근데 이런 MRO 쪽이나 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 그 전남 테크노파크하고 이 무안군하고 그래서 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 특화 단지에 새로운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새로운 장비를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을 어떤 정부 지원으로 설치가 된다면은 그 MRO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무슨 특수 공정을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땡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만 가지고는 그 MRO 단지, 또 MRO 사업이 사실 성공하기 힘든 걸로 저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을 좀 만나뵈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못 뵀는데 저희 회사는 하이장그룹은 무안군에 언제든지 어떤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까 FL 해외 업체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하이장공도 지금 보면 물류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항공 화물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하고도 협업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복합재 분야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그 복합재 분야에서 한국항공하고 대한항공에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가장 큰 회사가 저희 데크항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새로운 그 어떤 미래 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주제 발표를 했지만 UAM입니다. UAM이 거의 대부분 복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작년에 했던 이항이라든지 볼로콥터라든지 조비라든지, 그래서 그쪽 회사하고 저희가 지금 복합재 그 업무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1년에 뭐 737 같은 경우 많이 만들어야지 한 200대 정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T50이나 KT 항공기 같은 경우 한 달에 2대, 3대밖에 안 만듭니다. 그런데 UAM은 1년에 수백 대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만 대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UAM에 대한 그 소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 회사는 그 UAM 업체들하고 지금 다각도로 컨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지금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 무안에서 전남에서 지원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 전남 무안에 이 항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를 해서 충분히 그 전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장으로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운송 사업이라고 화물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다면은 그 화물 운송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화물 그렇군요. 운송을 지금 항공기를 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검색 뉴스에 보면 하이저 항공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회장께서 그 하이저 항공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뭐 물류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올 총과 작년인가는 그 광주 지자체하고 UAM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하이저항공 그룹에서 데크. 예,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드론을 제작을 해가지고 뭐 특정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납품하는 DJI 드론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좀 이렇게 무게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키로수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광주하고 LIG 넥슨하고 여러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이제 돈이거든요. 돈. 이제 개발 비용이 지금 현재 광주에서 상당히 좀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지금 경상도하고도 지금 같이 또 협업하는 게 있어서 그 카고 드론에 대해서, 카고 드론이 결국에는 UAM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고 드론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 거로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데크항공의 김정수 전무님은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그 복합재 부분에, 첨단 복합재 부분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플랜 고선아 이사님하고 대풍의 이휘자동차 김준석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 이사님, 도시명 모빌리티 UAM과 PAV 그리고 드론 사업에 있어서 저희 무안이 소도시라는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또한 고흥에는 드론 센터가 있는데 그 고흥의 드론 센터와 무안 지역의 그 협업과 사업 분야의 디파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문가가 사실 아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심에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행사를 준비했던 입장에서 실증 행사를 준비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도시라고 하셨지만 대신에 인구 밀도가 좀 적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위험 요소가 좀 적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UAM을 상용화하기 전에 여러 번 서티를 얻어야 되는 기체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테스트 베드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런 항공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그랜드 챌린지는 전 세계의 UAM 기체 제작사들이 모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흥을 무대로 봤을 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고흥에서 그랜드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많은 기체 제작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거고, 그때 이 어떤 항공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해서 협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태풍이 김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에 부합하게 태풍은 시너지 효과에 따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경량 항공기와 UAM 그리고 PAV에 있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도 말씀 주셨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경영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제 창업은 고흥에서 했지만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에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전기 자동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를 만들면은 전문화된 산업단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고흥에서 영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평을 분양받으면서 토지 보조금을 2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무안에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발표하시는데 30% 범위 내에서 4억 원 한도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가 만드는 2륜차, 3륜차, 농업용 4륜차 이런 걸 만드는데도 최소 필요 공간이 만평인데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4억 원 한도 지원해서 어떤 기업에서 메리트를 가질까? 요게 이제 상단이 완성되고 기업들이 입주해서 소형 이제 드론이든 만들려고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영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이 모빌리티 산업 규제 자유특구를 정부로부터 7번째로 땄어요. 그래서 404억 원이 되는 자금을 이제 많이 R&D 비용으로 주다 보니까 전국에서 대마 산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 당근책이 또 무안군에서 있어야 될 텐데, 또 하나 제가 영광하고 비교를 드려서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영광에는 이제 한빛 원전이 있어가지고 5기가 다 돌아가고 그러면은 1년에 한빛 원전에서 영광군에 내는 세수가 키로당 70원씩 해가지고 한 250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제 계속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간 산업으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대마 산업단지가 생긴 것인데, 이제 항공 특화 산업단지가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아까 데크항공 말씀하시는데도 도에서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은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느 기업이나 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500억 이상, 100명 이상 이제 상시 고용 시는 1,000억 원을 최대 1,000억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100명이라는 인원이요. 무안군에서 저는 영광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45명에서 53명 사이를 못 넘어가요. 그래 이제 대안이 영광군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는 광주에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기숙사도 한 20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찾고요.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면 첫째 고용 인원이 조달이 가능한가? 그거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시골 산업단지 입주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에요. 이런 것을 이 무안군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면은 뭐 기업들은 오지 말래도 자연히 오게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산단과 동일한 잣대가 아닌 뭔가 특별하게 좀 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줘야만이 이곳에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이사님께 유임 질문을 또 나왔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송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당대에서는 항공특성화대학으로 무한항공특화산업단지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계열에 5개 학과가 있고요. 매년 이 학과에서 250명 정도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60명 정도는 우리 기술원하고 뭐 인턴 과정 포함해서 60명 정도가 항공 정비사를 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전부 다 그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오셨던 분들이고 특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이런 데서 최소 30년 이상씩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이나 뭐 특수 장비 운영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주 기업 직원의 재교육이나 평생 교육에 대한 초당대학의 대응과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혹시라도 지원받을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없을까요? 네.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계약학과를 이미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요. 뭐 상무대라든가 해남군, 광주시하고도 했었고요. 또 이제 지금 대풍 EV 자동차 관리하는 것도 이제 그 경량항공기 조립, 제작, 또 뭐 전기 비행기 시제품 이런 쪽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남 도립대학에서 이번에 무한 초당대학에 왔습니다. 경남도는 항공정비 주식회사 캠스하고 경남도 내 항공정비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교하고 이거 항공기 정비 심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비용을 경상남도에서 10억 그리고 사천 지역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학생을 25명, 내년에 50명, 후년에 50명의 그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도와 무안군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경상남도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할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남도와 무안군 지자체 관계자가 계신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전남도 무안군 지자체 패널분들이 제안하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패널분들이 제안하고 기업이 협조와 지원을 받고 싶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청을 하셨는데요. 지자체에서 참석하신 패널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한항공특화산업단지와 기술지원센터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술지원센터의 입주 연구원들에게 어떤 베니핏 제공, 메리트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항공특화산단과 기술지원센터 구축의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그 1층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베니핏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기술지원센터 마스터 플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군에서 마스터 플랜 계획을 해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우리 무안군과 전라남도 테크노 파크하고도 경상남도나 부산과 같이 그런 협약을 통해서
승마 교육을 할 수 있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동장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또 저희가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전남 TF하고 좀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전라남도나 무안군에서는 항공 경비라고 하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른데 그 시도에 수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항공 정비가 좀 활발하게 좀 수행될 수 있고 그럴 수 하려면 저희가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요. 앞으로 발걸음 떼면서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무안군에는 몽탄 특화 농공단지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올해 2월달에 분양을 시작해서 15편치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현재 항공 특화 산업단지 인근 한 3km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를 한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 관련 업체들도 저희가 거기를 단지 조성을 하면 거기도 입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무안공항으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랄지 항공 이런 부품 산업이랄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MRO 산단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의 청주 쪽의 MRO라든지 그 다음에 사천의 경우에 있어서 MRO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그 활동을 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조언을 듣고 해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이 MRO라는 것이 그냥 일개 부서에서 도의 일개 부서나 군의 일개 부서에서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중. 네, 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실은 전라남도청의 신성장 산업과하고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일기 과장님 오늘 예산 설명회가 있어서 못 오시고 양요한 주무관님 오셨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MRO 사업은 저희 팀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당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또 제의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럼에다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항공 특화 산업단지 무안군 이제 하시는데요.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전남에서 최대한 지원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은 초당대하고 저희하고 같이 기획을 좀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MRO 기술지원센터 그거부터 시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비도 확보되고 또 센터 구축돼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저들도 인력이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이런 걸 다 보는데 제가 이제 드론 업무도 보고요, UAM 업무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우주 사업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산업 업무가 지금 거의 더 많이 커져버려가지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아까 테크노파크 말씀하셨잖아요. 테크한건 전문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역량이 좀 안 됩니다. 그 역량이라는 게 실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지금 현재 신소재 우주항공센터가 있는데 이제 2개 팀인데 신소재 팀 나눠지고 우주항공팀 있는데 드론 업무만 보기에도 좀 바빠가지고요. 신규 사업을 거의 기획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 사업도 전혀 못합니다. 그럼 전문가가 없고요. MRO 사업은 더더욱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MRO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테크노파크도 그쪽 분야에 좀 인력을 좀 투입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공까지 이렇게 연계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신규 사업을 통해서 무안에 특화 산업단지 내가 됐든 그쪽에 또 새로운 또 대난 테크노파크 섹터가 생겨서 또 협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남도에서 뭐 최대한 MRO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계신 청중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 누구 질의하실 분 한 번 손들어 주시죠. 제가 한마디 좀 예,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아까 이제 하이장공 그룹이 지금 한 인원이 640~5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주에 있는 데크항공이 한 150명 되는데 한 달 전에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서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초당대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초당대에서도 항공 정비과 출신들이 지원을 했고 또 항공 드론학과도 지원을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초당대 학생도 떨어졌고 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학생을 뽑았냐? 영남대학교 출신을 뽑았습니다. 초당대 항공정비과, 뭐 초당대 항공드론과. 저는 뭐 어차피 전라도에 있으니까 전라도 그 출신을 뽑으려고 했는데 면접을 보는데 뭐 학교 커리큘럼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너무 국한돼 있어요. 그냥 항공 정비, 뭐 드론, 뭐 요것만 얘기할 줄 알지. 사실은 제작하는 분야에서는 일반 기계 전공자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뭐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 뭐 항공 정비, 항공 드론 이러면은 졸업 후에 나갈 수 있는 그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대한항공이나 보면은 직원 모집할 때 보면 전공이 기계공학과 그리고 항공 관련 전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항공 관련 전공하는 직원들은 만약 한국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입사를 못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반면에 기계과 나온 친구들은 한국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떨어지면은 현대자동차나 포항제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학교의 그 학과 이름이 상당히 뭐 커리큘럼이 중요하지만 또 바깥에 보는 입장으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아, 얘는 항공 정비과네. 항공 정비나 하는 애가 무슨 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이제 면접 보는 팀장급들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초당대학교에서 좀 학생들 가르치다 왔으니까 좀 뽑아주려고 하는데 너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영어도 잘해. 뭐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 정비과, 뭐 항공 드론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얘가 기계공학에 대한 기초가 있을까? 물론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역학도 배우고 다 배울 건데 그러면 과 이름 하나로 인해서 선입견이 맥혀가지고 오히려 영남대학교 기계과를 뽑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게 뭐냐?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입사하기로 돼 있는데 안 온답니다. 왜? 전라도까지 가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공고 나갔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엔지니어 재공고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 특성화 뭐 대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비사 자격증 따는 사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저 같은 경우에 항공 기계과 해가지고 드론 전공, 뭐 전공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학생들이 나중에 조금 더 많은 분야에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전주 옆이거든요, 완주. 정말 그 엔지니어들 이렇게 뽑고 싶은데 안 옵니다. 그래서 좀 전북대학교 항공공학과 있습니다. 전북대 항공공학과 있는데 전북대 항공공학과 출신들도 다 보면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뭐 서울 가서 뭐 이제 큰 기업 간다고 오는데 사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안에
이런 특화 산업 단지가 생기면은 뭐 정부 지원도 중요하고 뭐 인프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결국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초당대학교에서 또 인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네. 저희들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저희도 이제 있어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한국공학과들이 이 기술교육원으로 정원 자체를 그냥 다 이과시키는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중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런 지금 엔지니어나 또는 제작사 쪽에 하려고 한쪽은 이제 전기사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못 따라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교육 과정 중에 구설 가치에서 복합 소재라든지 또는 전자전기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융합으로 하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향후에 지금 당장 필요하신 그런 쪽이에요. 항공 드론하고 드론 조정만 할 줄 아는 학생으로 오해를 하는데 저 넷플릭에서 나왔지만 지금 드론은 이제 어떤 UAM이나 뭐 미래 비행체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면 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학과 이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좀 오늘 이제 토론을 좀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은 이제 저도 뭐 좀 사실은 신규 분야님하고는 많이 경력이 겹치긴 하지만 이게 대코는 사실은 제가 그 수립용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같이 일을 했던 회사이기도 했어서 좀 아는데 저희가 이제 MRO 사업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오늘 같이 얘기하는 거였는데 뭐 인율에 대한 얘기, 뭐 정부 지원 또는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대지 빌려주는 것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이냐를 좀 이제 뒤집어 볼 때가 된 것 같다.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캠프 얘기도 나왔고 인천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는 기존에 그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의 MRO는 다 규제 산업이에요. 뭐 하다못해 뭐 하나를 만들어도 플라스틱 이화하는 것들 하나를 수리하려도 거기에 뭐 CM이 있냐 뭐냐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적재산권을 갖고 돈 주고 사서 할 거냐 아니면은 새로 열리는 UAM이라든지 새로운 시장들에서 나온 우리가 선두까지는 못 가도 하여간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제 향후의 MRO를 선두에 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복합 소재라든지 이런 신소재 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입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배터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그거 그냥 다 소모품이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했는데 항공기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버리는 거는 그냥 그 수리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드니까 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냥 버리는 건 없거든요. 플라스틱 요만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금 갔을 때 수리하면 그게 뭐 몇백불 훨씬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틈새를 간다라고 지금 일단 어느 정도의 그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고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네, 말씀하신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이라는 게 절차 산업이고 인증 산업입니다. 이 무한항공 MRO 산단이 설립이 됐다고 그래서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 1단계는 뭘 할 것이냐, 2단계는 뭘 갈 것이냐. 그 다음에 MRO를 한다면 우리가 C체크까지 할 거냐, D체크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시발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해가면서 또 정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총중 질의 받겠습니다. 저 질문하실 분 우리 저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항공정비학과의 이봉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질문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 패널분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정비 임률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정비 임률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하신 저희과 이봉식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정비항공 적용 권고 임률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국내와 해외의 임률을 언급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추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테크항공 김경수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하이즈항공 사장님을 만나는데도 전문의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초당대학교 항공정비과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정비라는 거하고 설계, 생산하고는 어떤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줄여가지고 항공정비과 학생들이 정비뿐만을 떠나서 생산 쪽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저희는 기계과가 별도로 없어서 융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양해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 산전에서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입기편하시더라고요. 정비과 수학대학교 같이 좋은 학교에 나와서 생산에만 있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설계,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어렵겠지만 후학들에게 가르쳐서 보내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유 교수님께서 주신 그 질문은 제가 MRO 작업을 거의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매번 문제되는 게 임률입니다. 그 임률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불 정도를 말씀드린 거는 그 연봉, 노무비, 직접 생산비, 운영 경비, 부대시설 감가상각, 회사의 적정 이윤 등이 임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약간 높게 평가를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대한항공의 임률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제가 반영했던 자료들은 전부 공개된 국토에서도 공개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 주신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한 지역에 MRO가 성공하려면 제가 볼 때는 기술 지원 이렇게 부대하는 쪽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가 각각의 일을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가동률을 높이는 겁니다. 아이들 오퍼레이션을 없애야 임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품질을 높여가지고 리워크로 인한 워런티 클레임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 등이 임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돼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입주량 있는 기업과 연구원들에게 베니핏 제공과 그리고 특화 상담과 기술 지원센터 구축에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 지원과 산업의 생산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한 분야에도 고도 집중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신속한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토론에 수고해 주신 패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무한항공특화산업단지와 기술지원센터가 정착되고 발전돼서 전남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관계자 모든 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역량을 집중해서 전남도와 무한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니까 패널분들은 앞에